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뵈니까 선생님들은 전부 다 남자분이 많으신 것 같네요. 여기 앞에 설명하신 부장님들도 더 남자 선생님이신데, 저는 이제 남학생 엄마인데, 여기 학생 성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도 하고, 기숙사는 몇 인 몇 실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자,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남녀 성비는 조금 많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전체 성비로 봤을 때 우리 학교 홈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대략 여학생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전체 성비로 봤을 때 여학생이 2배 정도 많고, 호실 같은 경우는 여학생은 3인 1실, 많게는 4인 1실도 쓰고, 남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비 문제 조금 여유 있겠습니다. 2인 1실도 있고요. 최대 3인 1실. 방 한 칸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하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남학생들 좀 힘내서 많이 와주세요. 물론 여학생들도 많이 와면 좋겠지만 남학생들도 좀 많이 와주세요. 답이 됐습니까?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선배님들, 미래 선배님들에게 지금 남해해장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와 입학하고 싶었던 이유 같은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다니던 학원에서 선생님이 되게 괜찮은 학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입학 설명회를 왔는데 학교도 되게 예쁘고 선생님들도 좋으신 것 같아서 학교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누나가 이 학교도 다녔어서 어릴 때 몇 번 이 학교에 와볼 기회가 있었는데, 올 때마다 매번 느꼈던 게 뭔가 되게 시골이긴 하지만 학교 자체가 되게 뭔가 자연이랑 되게 가깝고, 그래서 뭔가 되게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았는데, 뭔가 커서는 입학 설명회나 이런 거 다니면서 되게 괜찮은 학교라는 걸 깨달았고, 뭔가 와서도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지금 2년을 겪어오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더 좋아요? 뭔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집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는 다르게 뭔가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도 되게 좋은 편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열정적으로 되게 본인의 시간을 희생하셔서 학생들을 위해 되게 뭐라도 한 개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되게 항상 많이 배우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선배 한 분이 해성고를 가셨는데 되게 좋다고 하셔서 저도 따라오게 됐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단은 다른 학교와 달리 학생들 전체가 일단 학습에 대한 열망이 되게 높고 수업 참여도도 상당히 높아서 이제 그런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우수한 선생님들 지도 아래에서 이제 학습하고 싶은 분야나 탐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정말 학교에 만족하고 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학생들이 좀 많은 내포된 얘기를 해줬는데요. 언니, 오빠, 그 다음에 친척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입학 성적이 좀 되고, 실제로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다니고 소개해주고 따라오고, 혹은 친척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학교가 날로 발전하고 하는 데는 좀 우수한 학생의 기여도,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좀 애정과 애착과 이런 것들을 학교에 많이 담아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학교에 매진하시게 된 요인이 뭘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30초만 말씀드리고 선생님들한테 직접 한번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와서 늦게까지 퇴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굉장히 잘 따라줍니다. 뭘 하나 해달라고 하거나 요청을 하면 굉장히 그 이상으로 해주고,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학생도 얘기를 했다시피 노력하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수업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을 챙겨주고 이런 모습에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거를 선생님들이 알아요. 학생들 맞죠? 너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 다른 우리 선생님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제가 아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손발에 오그라들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저도 이제 학교에 처음 오고 했을 때 다른 학교에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봤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어떤 점이 또 떠오르냐면 다른 학교에 가면 이런 학생들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 그냥 그게 애들의 그 지적 수준뿐만 아니고 인성 같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2학년 담임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을 봤는데 그 학생이 그냥 복도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제가 치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줍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른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왠지 내가 쓰레기 줍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학교 애들 인성적인 부분에서나 수업 듣는 태도나 그런 게 다른 학교하고 너무 다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지만 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월급이 올라가진 않지만 이 학교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학생안전부장 김영생입니다. 저는 이 학교 제일 오래, 지금으로서는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의 발전 과정 쭉 이렇게 다 지켜봤고, 또 우수한 교장선생님도 이래 오시고, 이게 지켜봤는데, 대외적으로 그저께 수학 여행도 갔다 왔는데, 평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동이 다른 이런 학부모나 이런 봤을 때 우수한 결과물로서 이렇게 우수한 학생 모임으로 인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 곁에는 학생 안전이기 때문에 애들을 지켜내서 졸업을 시키려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것 때문에도 이 학교를 꼭 지켜내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문이과 비율이랑 혹시 나중에 이과에서 문과로 전형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있고 그 문이과 구분은 탐구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지금 3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문과 학생이 30명이고 이과 학생이 61명.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조금 문과 학생이 적어지는 추세고 이과 학생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차 지원이라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내가 원래 이과 학생인데 정시에서는 내가 교차 지원을 해도 그거를 이과의 침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왜 표현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정시에서는 이과 학생이 문과를 시험 치는 거를 대학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힘들겠죠. 문과 학생은 이과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나는 문과,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 이렇게 아니면은 인문대학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런 활동을 쭉 했는데 3학년 때 입시에 다가가서 이제 바꾸게 되면은 내 모든 그동안의 활동들이나 기록들이 그거를 내 진로하고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과 문과 계열이 확실히 뚜렷했기 때문에 계열 이동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는 계열이 없기 때문에 계열 이동이라는 게 없고 종합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배워왔던 과목들이라는 게 대학에서 다 보기 때문에 이과 문과로 완전히 바꿔서 수시에서 지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같은 계열 안에서 이제 다른 학과라 좀 전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문과 공부를 하던 친구가 수시에서 이과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나 반대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너무 잘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이 학교도 그렇고 저희가 또 말하는 특목고나 여기에서는 하고자 하는 아이들과 조금 잘하는 열이 있는 아이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선택해서 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서열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잘하는 애들이 온 곳이긴 하지만 성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케어를 해주시고 있으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이제 또 멘토를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들은 또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또 학교 속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협조를 하는지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자녀가 잘 하시겠지만 주위에 듣던 얘기들이나 이런 거 보면 어찌됐든 소외되거나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는 학생을 케어를 어떤 방법으로 모두가 다 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어느 조직 단체나 어떤 단체나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석차라는 것은 당연히 1등부터 92등까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등이 물론 좋습니다. 꼴찌는 물론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 있어서 그 폭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기록이나 학생의 우수성, 활동 방향, 수업 방식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단 지원에 있어서 3학년에 갔을 때 지원에 있어서 차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1학기에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적을 받고 등급을 받고 태어나서 이런 등급을 처음 받아보니까 1학년들은 안 그랬어요? 그렇지요? 태어나서 그런 등급을 처음 받아보니까 중학교에서 상위 그룹만 있다가 근데 어찌됐든 경쟁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고 멘토 선배님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동성끼리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운딩이라는 게 생겼고 야간 11시 마치고 15분에서 20분가량 여기 앞 운동장을 걷습니다. 가방 메고 걸어요. 걸으면서 조곤조곤 얘기도 하고 생활 면에서는 크게 걱정이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체 생활에 적응에 큰 문제가 없다면 생활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합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간 거의 같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맞나요? 굉장히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방도 성향이나 생활이 다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되고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팀 수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학생들 스스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건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만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 안에서 학급에서 수업 속에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자기 혼자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걸 참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자신이 없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상담은 밤 늦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숙사 그리고 별관이라고 칭하는 이쪽에서 상담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교무실로 오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서 사택과 기숙사에 계십니다. 바로 들어가시지 않고 한 9시 정도까지 교장실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학생들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교감 선생님 역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숙사 돌아보고 밤 늦게까지 오십니다. 야식 배식 항상 나오십니다. 학생들 월요일에 집에 갈 때 가십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 케어를 많이 하고 있고 제일 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숙사 생활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리더를 해주면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방을 또 배정을 하기도 하고 방 배정할 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친구가 이렇게 관계가 좋은 친구 또 안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배려를 해서 방을 배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정말 작은 사회를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할 때 솔직히 16살 중학생이면
정말 어린 나이고 저도 떼놓을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막상 떼놓고 보니 아이들은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도 엄마가 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처음 집에 돌아왔는데 처음 이제 그 귀가를 한 거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보통의 아이들이나 집에 저희 아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그냥 TV 보다가 그냥 휑 자기 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빨래를 챙겨서 탁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고 아 정말 단체 생활에서 많이 배우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물론 공부 잘하면 좋지만 인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생이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여기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를 왔으면 했는데 아이가 그냥 자기는 집에서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데리고 있어 보니까 기숙학교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관리가 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면 그냥 치킨 먹자, 뭐 고기 먹자, 마라탕 먹자, 뭐 이 정도만 해주면 아이들 좋아하고, 학교에서 케어는 선생님들이랑 아이들 이렇게 그부들끼리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탈적인 부분은 주 2회 전화나 그 다음에 카톡 같은 거는 아이들이 그 노트북 사용하면서 몰래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비약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면 아이들이 자기 이제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아픈 경우는 선생님들 열의가 대단하셔가지고 그냥 업고 뜁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전용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동생한테 또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너 이렇게 물 한 번씩 먹을 때마다 컵 여러 개 쓰지 마라 이러면서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서 많이 성숙하고 작은 사회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큰 학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역시 부모님 마음이 그것이 디테일하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아주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중에 3시 40분에 병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급할 경우는 뭐 학생 안전이 중요하면 바로 119를 부르거나 선생님들까지 또는 업 이상으로 가서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해 주신 입결 사항에 대해서 좀 잘 봤는데요. 혹시 문과, 이과 관련돼서 문과 쪽 입결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지, 문과는 어느 정도 그 입결 사항 중에 문과가 몇 프로 정도고 이과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도 학생들에서도 이과가 좀 많았습니다. 이과와 문과가 거의 2대1 비율로 이과 학생들이 2배 정도 많은 상황이어서 근데 작년에도 또 상위권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또 문과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이제 서연고도 당연히 합격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 고려대 교과 전형으로도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적대가 상위권 1등급, 2등급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할 건데, 우리 학교 문과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도 합격을 했었던 사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율로만 따지면은 인원수랑 비슷하게 인원수가 많은 쪽은 당연히 이과 쪽이 많았기 때문에 이과가 좀 더 합격자는 좀 더 많았고요. 문과도 그 못지않게 충분히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 때는 계속 학교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나 불만스러운 점이 없는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조금 학교에 남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더
재밌고 이제 일주일마다 외박 신청을 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또 나갈 수 있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집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먹고 싶은 것도 바로바로 못 먹고 엄마 아빠랑 떨어져 지내는 게 처음이니까 힘들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매주 외출 신청해서 나갈 수도 있고 멘토링 제도 통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점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저는 집이 좀 멀어서 매주 짐 챙겨서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한 달에 한 번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 학교 생활하다가 진짜 힘들 때는 외박이나 외출 신청을 해서 잠시 집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남해에서 부모님들과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 같은 것을 풀 수 있고, 그리고 주말 일요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자율동아리 활동이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 교과 시간에 못했던 다른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뭔가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 뭔가 외박을 갔다 와서도 한 달이 또 금방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되게 뭔가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집 가는 게. 저는 처음에 이제 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제 일주일 정도는 매일 집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고 이 친구들이랑 계속 있게 되니까 친구들한테 오히려 더 의지를 하게 되고 우정이 더 돈독해지다 보니 집 가고 싶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집 가는 것도 안 가면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진짜 학교에서 있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제 뭐 집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녹화해서 우리 홈페이지 올릴 건데 학생 어머님이 봤을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정말 강합니다. 강하고 처음에는 낯설고 낯선 환경, 낯선 친구, 낯선 물, 낯선 식사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만큼 선생님도 정말로 바짝 붙어서 케어하고 친구들끼리 잘 엮어줍니다. 생활 면에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